1885년 선교의 문이 열리자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 선교는 복음화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료 선교의 역사와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초석을 다지며 한강 이남 최초의 병원을 설립했던 남장로교회 선교사로부터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두 팔을 걷어붙였던 수많은 의료진들까지 국내 기독교 선교의 중심에는 항상 의료 선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많은 이들의 영과 육에 생명을 불어넣은 의료 선교의 역사에는 어떤 은혜가 숨어 있을까요? 이사장님, 저희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보니까요, 의료를 빼놓고는 이게 이야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고종 황제한테 승낙을 받을 때 네. 선교는 하지 못하게 하고 아, 그래요? 의료하고 교육만 하게끔 고종이 인가를 냈어요. 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게 한국 선교의 시작이에요. 근데 고종 황제도 아무리 뭐 좋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막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의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열려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아니죠. 고종 황제가 제일 그 신뢰하는 신하 중에 하나가 민영익이에요. 아. 민영익이가 반대파한테 이제 칼로 맞아서 완전히 죽게 돼 있어요. 한방 갖고는 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해서 이제 완쾌가 되죠. 그래서 그 참 고마운 걸로 해가지고 광해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약간 먼저 그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고종 황제 조선 측과 선교사들 간의 어떤 신뢰 관계가 좀 이렇게 쌓였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알렌을 엄청 신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짓게 해주고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광해원을 했다가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한국 의료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딱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그냥 그럼요. 자연스럽게 병원이 생기고 뭐 그거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가 아니라 그렇게 네. 스토리 그 구비구비마다 사연이 그럼. 있었네요. 민영익을 치료하며 특별한 인연이 생긴 고종과 알렌 선교사. 이를 계기로 알렌 선교사는 고종에게 병원 설립 허가를 받아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의미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곳은 당시 조선의 문화를 고려해 여의사를 파견하며 의료선교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역사가. 이처럼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 근대의학 발전의 뿌리가 되는 곳인 만큼 병원 안에는 광해원부터 제중원을 거쳐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함께 거듭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알렌 선교사의 업적과 공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나라 제중원이 생기면서 알렌 선교사가 큰 역할을 한 거네요, 진짜. 이 알렌이 한국 그 선교사들의 베이스멘트를 깔아주고 울타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알렌이에요. 알렌이 그러면 선교사인가요? 아니면은 외교관인가요? 처음엔 선교사로 돌아가지고 예. 의사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무원으로 변한 거죠. 영사로. 아, 영사 자격증을 미국서 받아온 거죠. 신분이 만약에 그렇게 미국 공적인 그런 영사관이라든가 공사관이 되면은 좀 더 그런 신분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좀 보장되는 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많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알렌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처음 조선을 찾았던 알렌 선교사. 이후에 고종의 신임을 얻은 그는 외교관으로 더욱 큰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조선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함은 물론 조선에 파견된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선교 활동을 도왔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와의 갈등으로 위기를 맞게 된 제중원.
1893년 부임한 에비슨 선교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기어로 가던 재중원을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세브란스라는 곳이 생긴 그런 과정들이 되게 또 흥미롭더라고요, 보니까. 세브란스는 이제 에비슨이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세브란스라는 아주 갑부한테 이제 돈을 기증을 받죠. 처음에 $10,000를 받고 그 다음에 3만 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을 시작하고 병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세브란스라는 이름 자체가 미국 어떤 부호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돈을 도네이션한 사람. 에비스는 돈을 받아온 사람.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돌아가지고 모든 작업을 해서 병원을 만든 사람이 에비슨이고 돈 된 사람은 세브란스고. 왕립병원이었던 재중원을 사립 선교기관도 독립시킨 에비슨 선교사. 미국의 부호인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 병원의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병원을 건립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1904년 한국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이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남대문 밖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있는 거하고 병원이 없는 거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게 혁신적이지 않을까요? 지역별로 이제 병원이 생겨서 종합병원이 거의 52개 정도가 대한민국에 이제 생기게 돼요. 우리 선교사들이 만든. 아, 진짜요? 52개 정도가 종합병원이 전국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시초가 선교사들이 거의 세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서 각 지역마다 병원을 시작하고 학교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근대 의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에 토착화되고 자리를 잡았어요. 선교 거점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료 선교. 이렇게 지역 곳곳에 세워진 병원은 곧 의료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며 근대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목포, 군산,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군산, 전주를 가보면요. 특히 미 남장로 선교부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같이 했더라고요. 다 그래요. 남자교육뿐만 아니고 예. 감리교도 그렇고 북장로교도 그렇고 전부 학교 내지는 병원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리교 쪽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 학당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화 여자 의과대학 병원 그것도 세우고 그래죠. 스크랜턴은 이제 그건 감리교예요. 그렇게 해서 각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같이 세우는 역할을 이제 해 나간 거죠. 만약에 진짜 그 1900년도 초에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그런 근대화, 그런 기틀은 한창 뒤에 정도나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뒤에 정도나 아프리카 수준이 됐을지도 몰라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근대화가 되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역할 아니었으면 우리가 거기다 또 6.25 전쟁도 났고 그러니까는 네. 완전히 아프리카 수준의 나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제가 듣기로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의료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체육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체육, 그런 축구, 야구 모든 그런 구기 종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갖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서냐면 선교사님들이 YMC를 통해 가지고 YMCA. 한국에다 YMC를 세워 가지고 스포츠는 전부 YMC를 통해서 야구, 축구, 배드민턴, 배구 다 그쪽을 통해서 체육은 YMC를 통해서 돌았어요. 이제는 국민 스포츠가 된 야구 역시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YMCA를 통해 우리나라에 보급한 스포츠 중 하나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 음악이나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병원 안에 이렇게 의학박물관이라 해서 기념관이라 해가지고 자료와 그다음에 사진들로 있으니까 여기 오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의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하나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기 보니까는 예. 카네기 홀에 에비슨과 세브란스가 만나서 이제 도네이션하는 장면을 이게 찍은 거네요. 여기 아주 그래서 이 카네기 홀에서 이렇게 그 역사적인 조인식이 있었네요. 약속이.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그렇지. 세브란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명을 받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병원 짓는 게 그냥 단순히 집 짓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백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할 수 있게 된 그런 고비고비마다 이런 네, 이런 분들이 선교사님이라든가 계신 거고. 또 세브란스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에비슨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박성춘은 백정 출신이에요. 이 네. 사람 백정 출신이고 예. 그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이제 요 아들이에요. 예. 완전히 종이죠. 백정의 종. 백정의 아들이니까. 네. 이 사람을 에비슨이 의과대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의사를 만들어줘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법을 알려준 법을 거는 가르쳐 준 게 이제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 의사죠. 한국의 최초의 의사 중에 한 명이죠. 에비슨 선생님은 중요한 게 해부학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예.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외과, 산부인과, 뭐 의학과의 모든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에비슨이 직접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교 교수님, 의과대학 교수님처럼 역할을 하셨고. 교수도 하면서 와. 그다음에 책도 저술하고 병원도 짓고 큰 역할을 에비슨이 하신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보면은 의사하고 다 어느 병원의 어떤 수석 졸업하시고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리고 엘리트들이면 보통 그냥 개업하거나 아니면 병원의 어떤 교수님이 되거나 그리고 하셨을 텐데 굳이 왜? 왜 조선에 여기 정보도 없는 조선에 와가지고 왜 여기서 다 이렇게 헌신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사 부흥사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무디 부흥사에. 그래갖고 예. 신앙이 펄펄 끓었어요. 지금 뜨거운 신앙이.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서 많이 배출을 할 때가 그때예요. 무디 선교사인가 부흥사인가 그분은 구두 수리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듣기로 되게 뭐 이렇게 네. 학업이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두 수리공이었는데 네.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네. 설교를 했는데 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예. 신앙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학교고 학생들이고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운 사람들이 해외로 파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여기 이걸 보면은 예. 에비슨이 지도를 받고 한 7명의 7명이네요. 예. 7명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네. 후학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한국 의사가 7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졸업 후에 모교에 남게 되는 7박사가 이 사람들이죠. 진짜. 의사 면허를 이제 받은 거죠. 에비슨이 했던 그 공이 열매가 맺은 게 이제 이 시절이 아니었나. 성교사님들이 진짜 그냥. 대단한 거죠. 여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3.1 운동과 독립선 업문선을 이제 숨기고 있고 이런 역할을 여기서 했죠. 병원이 이제 수색을 당하는 거죠. 경찰들한테. 근데 이게 숨기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많은 동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진료를 받는 모습이 참 눈물겹죠. 해방 후에 귀한 동포를 구호하는 세브란스. 많은 역할들을 에비슨의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190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안 오셨다면은 다른 데 뭐 인도라든가 다른 또 선교할 곳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더 집중해서 가셨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근데 지금의 나라가 아니었겠네요. 신기한 게 예. 그 알렌 선교사도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에요. 아,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갔다가 언더우드 같은 사람, 예. 뭐 인도로 계획했던 사람, 펜셀론가 언더우드인가 자고 한 이 사람도 인도로 계획을 잡았던 사람인데 예. 한국으로 배란간에 이걸 바꾼 거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런 선교사님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은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한테 잊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한국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러네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직접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렇지. 있었네요. 그렇지. 계획하신 대로 따라서 이 사람들은 순종한 거지. 예. 이 사람들 자체가 영웅 취급받는 것보다는 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근대 의료에 녹아든 성사님들의 사랑과 헌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선교사님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우리 일상 속에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브란스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근데 이 역사는요, 우리 병원의 가장 핵심은 선교사들이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고 학문을 다 한국화했고, 그리고 의과대학을 이제 제중원이 나중에 의과대학 세브란스에 됐고 1908년에 의과대학생을 배출했고, 아마 이런 내용이 좀 특징적이고,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뭐 미국 못지않게 선교사가 많아요. 전 세계 뭐 개도국에 가 있는데 이제 이 역사를 벤치마킹해서 역시 한국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각 그 나라의 제자를 만들어서 뭐 의학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도 어려웠다. 한국도 어려웠다. 우리 많은 전쟁 겪고 어려웠다. 우리 해냈다. 경제적인 것도 가르치고 선교에 관한 것도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큰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본받으려고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요.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이런 국가들은 한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경제부흥도 하려고 그러고, 또 한국이 번영하게 된 원인도 한번 배우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선교의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침략을 몇백 번, 뭐 1000번도 더 당했는데 남이 나라를 침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민지의 근성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기독교 정신과 어떤 기독교 업을 선교를 할 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이 피해를 받은 전 세계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얼마나 그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런 아픔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도 아픔을 나눴고, 니도 아픔을 나눴으니까 우리는 이걸 극복을 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내가 그 해외 영업을 이제 세일즈를 할 때 하여튼 그게 그 방법으로 서로 얘기를 하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침략을 받았고, 니네도 같이 일본한테 이렇게 침략받고 고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같은 느낌을, 위필링을 예. 하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았다는 게 큰 선교에는 장점이고, 또 해외 비즈니스에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방문해 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가 의료 선교를 한번 공부하고 그다음에 세브란스에 와가지고 보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은 저희가 하나님이 사람을 잘 이용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때와 시에 사람을 보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사건들을 벌어지게 하셨고 또 세브란스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 지금은 또 계속 또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그런 거 이곳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근대 의료 발전에 기여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온 오늘의 성리가 좋다. 그 역사와 흔적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노고는 물론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